저희가 2014년도 5월부터 과학기술 플러스 사회혁신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벌써 봤더니 20차로 왔고 7년 차에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전부터, 그러니까 7년 전부터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만남을 얘기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제가 오늘 김복철 이사장님하고 우리 원장님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게 떨리는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버벅대면 떨려서 이게 가슴 설레서 이게 버벅된다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만나야 되는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만남의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성과와 어려움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양쪽이 만나는 거는 새로운 또 정책 통합의 대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정책은 아까 원장님 인사말에도 나오다시피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경제성장, 과학기술 주도,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심주의,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노모티 버튼, 정말 좋은 혁신이란 뭔가, 그리고 혁신의 가치 지향성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3.0이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리빙랩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문제든 간에 양쪽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인프라가 다 세팅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필요한 기술, 그 부분에 필요한 산업을 만들어서 값싸게 만들어서 그 사회에 꽂으면 됐어요. 그에 필요한 제도라든지 그 부분에 필요한 사회 부분은 외국에서 그대로 도입하면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탈출격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와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포용적 혁신이나 통합적 혁신 정책은 지금 모든 국가에서 다 나오는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했던 R&D가 상위 30%, 냉정하게 말하면 상위 5%를 위한 R&D였다. 이제는 하위 70%, 좀 더 얘기하면 하위 90%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와중 속에서 지금 사회문제 해결령 사업이 2013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됐는데요. 이때 이 목표는 과거의 목표와 틀립니다.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기술의 공공성 강화,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R&D를 발굴하는 거, 수요를 발굴하고 그 부분 R&D를 기획하는 거, 그리고 운영 관리하는 거, 평가 전반의 부분을 갖다가 혁신하는 부분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국민생활연구라는 거로 한 축을 담당하는 거. 그거에 과거에는 R&D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논문 쓰고 특허 낼 건가, 과거엔 또 R&D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원할 건가, 양다리였다면 또 다른 다리로 어찌 보면은 R&D의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리빙랩이 들어가 있는 거죠. 2013년도부터 사용자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때 리빙랩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문제기행 리빙랩이라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행안부와 과기부가 문제를 발굴하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로 지금 리빙랩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R&D를 뛰어넘어서 정말 산낙연이라고 하는 R&D의 주체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것이 실용화되는 거를 또 한 번 더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장까지 갈 것인가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매개 사용자로서의 지자체 역할, 그리고 매개 사용자로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사회혁신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R&D가 더 현장으로 가다 보니까 취약계층,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해서, 그리고 시니어를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정말 지금 R&D가 그 현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최종 사용자, 당사자, 현장의 수요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2023년도부터 구현되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아예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과학기술의 진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국가와 사회의 현안 해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양적인 부분, 많은 혁신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혁신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과거에 R&D 중심으로 왔다면 이제는 R&D와 B-R&D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 라고 하면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개혁도 그 정책이 외연되고 확장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사회혁신 쪽으로 들어간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는 그동안 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서의 S를 받은 부분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성태영 교수님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하베스트 기술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밝은 빛을 내는 세계 최고 과학자님 중에 한 분이 야간 작업자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작업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에 지자체와 환경미화원이 실제로 그것을 입고 벗지 않아야 된다는 리빙랩을 시도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한테는 이 연구가 인생 연구였다. 그리고 지금은 이 얘기를 하십니다. 리빙랩은 미라클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이 부분이 밝은 빛을 내는 이 하베스트 기술을 안전 작업종이었는데 항상 밝게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이 부분이 그 있는 분들은 밝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밝게 해달라. 그리고 그 어깨에 들어가서 너무 더워서 못 나겠다. 이거는 열이 안 나는데 너무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 그리고 어깨 여치 말고 허리에 여달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 쓰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리빙랩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R&D를 할 때는 눈 감고 총 쏘는 것 같았다. 어디 한 군데는 맞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리빙랩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는 99.9는 아니더라도 이 기술의 현장 지향성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현장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고 필요가 하지 않는 이 기술을 만드는 것은 언젠가는 도태한다. 이제는 현장과 함께하는 리빙랩이 정말 이 연구 개발의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방금 이 2017년도 이 과제가 다 끝났는데 지금 이 부분을 고도화시켜서 결국 공공구매로 연결을 했고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휴대용 안전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값싸게 그 눈 이걸 촬영을 할 것인가 했던 건데요. 이것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기술 활용 멘토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원주 의료 사업이랑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 번만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카메라를 오랫동안 찍었고 내가 의사고 내가 찍는 사람이 최종 사용자인데 왜 의료 사업이라고 하는 저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그걸 하면서 정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정말 또 다른 부분이 새로운 개선 사항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휴대용 안전 카메라를 만들었던 이 기업이 그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될까 말까 했던 부분이 이만큼 빨리 목표를 달성한 건 처음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분하고 의료 사업이 함께 공동으로 가면서 새롭게 이 부분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내가 카메라를 찍는 전문가지만 이거가 또 다른 함께 했을 때 전혀 다른 곳에서 정말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폴리스랩, 129 랩이라고 해가지고 소방관이라든지 경찰 하시는 분들이 리빙랩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고도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재난 관련된 R&D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근데 그 많은 제품들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R&D였습니다. 현장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 폴리스랩에서는 현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기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연구 개발이 활용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재밌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RFP 연구 계획서를 쓰면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연구 계획서가 현장의 수요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바꿔 나갈 수 있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무빙 타깃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접이식 방패를 통해 가지고 송파 경찰서 현장을 가지고 있고 현장 실정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지금은 대량 생산까지도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시니어 리빙랩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스태피에 왔는데요. 여기 세종시에 내려왔는데 2015년도에 이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만든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사님이 말하는 이 그 리빙랩은 연구자하고 생산자하고 이 소비자를 엮으면 리빙랩이라고 하는데 리빙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갖고 했고 그 이후로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리빙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연구자별로 그리고 기업 따로 다 따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묶어서 리빙랩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 연구자끼리 머리 굴려서 만든 많은 제품들은, 노인을 위한 제품들은 90%는 외면받더라.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많은 R&D는 우리 연구자들 밥 먹고 사는 이 부분이었다. 팀 구성이었다. 팀 운영하는 거에 돈 다 드는 거다. 자,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노인들을 참여시켰더니 그랬더니 성공하더라. 지금은 이 소비자라고 표현되는 어르신들을 500명 이상을 갖다가 시니어 평가단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거나 이런 부분에 한 축을 담당하면서 어르신들이 R&D의 주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혁신에서 과학기술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전에 있는 민들레 의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하고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력을 해가지고 의료와 돌봄과 예방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마다 건강생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한 사회적 기업이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대안적인 돌봄 체계를 고민했던 곳인데요. 근데 2015년도에 아까 말했던 사회문제 해결령 사업의 한 꼭지로 사회문제 해결령 격차 해소라는 이 사업에 당뇨를 치료하는 이런 인슐린 주사침을 개발하는 사용자 주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세부적으로. 자, 2015년도에 이 과제를 들어가면서 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연구개발 사업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쪽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주사위로 이 당뇨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이 펜형 니들이라고 해가지고 주사위에서 펜으로 바꾸는 어찌 보면은 이 제품 전체의 설계까지도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이때 R&D에 들어왔던 이 참여 경험을 통해 가지고 참여자들이 리빙랩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얘기하고 돌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R&D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덜덜이 쓰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민들레 의료사업은 지역 통합 돌봄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대덕구,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한 쭉으로 묶어 나가면서 사회적 경제조직,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묶어 나가고 그리고 또 교육, 한남대라든지 아니면은 청남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의 어떤 그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대골입니다. 성대골은 다 아실 텐데요. 에너지 전환 마을을 시도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의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가능해볼구나라는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대골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김서용도 대표님, 쌍둥이 엄마가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놨는데 그동안에 제가 2015년도에 성대골을 만나기 전에는 리빙랩 활동을 했었어요. 자, 그 재밌는 거는 이 성대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적정 기술이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했던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 그 과학기술 사회인데 왜 적정 기술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기술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라고 했고 그 부분이 2016년도에 애기평, 그러니까 산업부의 하나의 사업이 만들어지는데 에너지 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이라고 만들어집니다. 딱 여기 의자목입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은 산업부에서 R&D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기술 개발을 하고 정부 돈이 들어갈 때는 에너지 제품이 서여요. 근데 정부 돈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 제품을 안 쓰는 거예요. 기술의 문제냐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 주체들의 문제냐 라고 하면서 요 사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사업이 만들어질 때 기재부가 요 사업을 받았고 산업부는 반대를 했어요. 이 사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고요. 자, 어떻든 간에 요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리빙랩이 있었기 때문에 성대골이 여기에 주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옥상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 사업을 갖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DIY 방식으로 정말 그 미드 태양광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마을연구원이 조직화됩니다. 49명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조직화되면서 전문성과 시민성을 갖춘 이런 부분으로 조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정 부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곳을 한 주체가 되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서 이 성대골은 새로운 모델을 된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민사회는 항상 반대만 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사회가 대등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 성대골의 대표님도 리빙랩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항상 뭘 한다 그러면 폭그린 앞에서 나는 거의 들어 누웠다. 근데 리빙랩을 만나고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만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문성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말을 하는데요. 리빙랩은 민산학연 간의 협력 모델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민이 그 하나의 파트너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책 실험이든 뭐든 해볼 때 한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성대골은 에너지 진화를 뛰어넘어서 지역순환 경제의 플랫폼으로서 진화를 하고 있고, 그 한 축으로 마을기술학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공부를 만들고 했던 이 기술을 가진 분들이 또 조직화되면서 또 한 단계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한국 일형당뇨병 환우입니다. 일형당뇨하고 이형당뇨는 뭐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먹는 문제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형당뇨는 아기였을 때부터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평생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형당뇨에 있는 분들이 환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정말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 개발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체계적인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도 만들고 인공 췌장 시스템을 환자 중심이 돼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일형당뇨병 한우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들 간의 소통도 하고 교육 시스템도 하고 그리고 연구개발도 참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한 축의 연구개발의 한 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환자 주도의 그리고 사용자 주도의 인공 췌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가 중심이 돼서요.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담당했던 그 일형당뇨 한우회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우단체는 한편으로는 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이커이면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콜래버레이터, 동력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병과 관련돼서는 엑스퍼트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환자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니까 이제는 환자 중심의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미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혁신에서 과학기술 쪽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도화되면서 하나의 파트너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사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또 한쪽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병원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을 환자 중심으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 선도 역할을 하면서 어찌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성과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성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 오브 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구나. 기술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문제 해결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저분들하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런 우리가 말했던 그 현장까지 가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사회혁신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개발된 기술을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에 내 역할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RN을 통해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통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해를 결집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직화되면서 정말 그 R&D 현장에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단계 더 가게 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익숙하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 혁신하시는 분들은 겁을 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그분들 얘기를 이해를 못 하셔요. 그리고 항상 반대만 하는 분들. 근데 중요한 건 리빙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끌려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축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축복으로 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혁신 활동 하시는 분들은, 사회혁신 활동하는 분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너네 과제에 우리를 왜 이용해?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비 처리하는 이런 R&D 그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개발에서 우리 역할은 덜러리, 그리고 너네 했던 거 그냥 하는 거,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새롭게 자각하는 부분들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분인데요. 저는 그 윤현실 비서관님 때 경남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찾아갔었죠. 이제는 R&D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이 만나야 됩니다 라고 했고, 그 부분이 경남 리뷰넷 네트워크로 한 단계 가게 됐는데, 지금 지역별로 리뷰넷 네트워크가 있지만 R&D와 사회혁신이 만난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우리 비서관님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만남이 됐고, 그게 이제 그때 한번 포럼을 열고 하다 보니까 이 만남이 당연하구나를 이제는 알게 되는데, 지금 지역별로도 이렇게 가는 데가 없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요. 지금 이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은 말은 쉬운데 너무나 다른 별천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넷제로 문제, 그리고 돌봄 문제, 고령화 문제, 이 모든 문제는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했던 국가위에서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거나 사회혁신에서의 뭔가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방금 이런 부분은,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규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실험하면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특히 아까 이 부분은 관계 부처의 역할을 뛰어넘는 부분이 많고, 또 어떤 부분은 모든 부처가 다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모든 부처가 하기 싫어하는 비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 여부로 표현되지만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 그리고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딱 우리가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의 만남은 이 부분을 다 요구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리빙 여부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정책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처럼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녹색말 만들기 600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건 10몇 개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녹색말 만들기 하겠다고 그 했던 마을이 이장님이 자살을 하고 그 마을이 철천지 왼수가 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녹색말 만들기 하고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모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작동이 안 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자, 일반 시민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는 그 지역도 들어와야 되고, 기업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함께 어떻게 네트워킹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는 이게 국가 차원의 의제로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묶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의제도 발굴하고, 그리고 계획 간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든 계획이 실천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하이라키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이라키한 구조로 됐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나 활동에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표현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2030년, 2050년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예, 우리가 바람직하게 보는 미래 사회를 그려놓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로 다시 백캐스팅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의 고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규범적이고 전향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아까 했던 이런 많은 활동들이 민산 학연 간이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실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니라 조금밖에 실험해보고 그 다음 단계를 확대해 나가는 이 과정인 거죠. 리빙랩도 그 중에 하나고,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했던 많은 부분들은 전환의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스케일을 해나가고 고도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부분을 다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큰 본부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정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축으로는 과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처가 독립된 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혁신팀, 그 연구팀이 있지만 그 한 과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행안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도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어떻게 묶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젠 정책 개발하는 단계, 저희 같은 스태피 곳입니다. 정책연구기관에서도 기후위기나 자원순환이나 통합돌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어떻게 묶어낼 거고 어떻게 어젠다를 그 다음 단계로 가져갈 것인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협업개발 사업도 필요한 단계고, 그리고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만들고 나면은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희 같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그 연구개발관리기관인데, 우리 같으면 한국연구재단이죠. 한국연구재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빙랩 사업이나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독자적인 독립기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걸 관리하는 에이전시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연구개발 활동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 전호일 센터장님이 했던 역할이 저는 이거라 봅니다.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 어찌 보면은 출연위원회 연구개발 내에서의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런 부분을 갖다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묶어낼 수 있는 이런 연구개발 수준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론에 또 와 계시지만 사회혁신 조직이나 수요기관이 주관이 되는 이런 연구개발 사업도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2014년도에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리빙랩으로 해라. 두 번째가 사회적 혁신 조직의 참여를 의무화해라. 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민들레라든지 아니면 성대골이라든지 이런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혁신 조직의 참여가 필수적인 리빙랩 연구나 초학제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 기반의 다양한 활동들을 이런 혁신 대안을 갖다가 도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협업 네트워크.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거를 마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구자와 사회혁신 조직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플러스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리빙랩 제도화 과정에서 나왔는데 평가 시스템도 새롭게 가져갈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KID가 와 있는데 출연연을 교육시키는, 연구자들을 교육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교육하시는 부분,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